거예요. 그리고 당근 지우개 하나 더 가져갈게요.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혹시 뭐 당근 지우개 좀 가져가시고 뭐라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책은 이름 그대로 미적분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왜 극한을 배우냐? 미적분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배우는 거겠죠? 뭐 심심해서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극한이라는 개념을 특히 함수의 극한을 배웠죠, 우리가. 뭐야? 함수의 극한. x가 어떤 값에 다가가고 있을 때 y값은 어디로 다가가냐. 그거를 알고 싶은 거야. 왜 알고 싶은 겁니까? 물어볼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알게 돼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가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 함수의 극한도 배우지만 나중에 이제 미적분 2를 배울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수열의 극한도 배워요. 수열의 극한이 있어요? 이제 수열의 극한은 보통 뭘로 보내냐면 무한대로 보내요. 수열을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수열 값은 일반항과 수열의 합이 있겠죠. 걔는 어디로 갈까? 뭐 이런 걸 궁금해하는 거죠. 그게 이제 수열의 또 극한이에요. 이제 미적분 2 배우는 친구들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나중에 뭐 미적분 2 안 듣는 친구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극한에. 그래서 우리가 극한이라는 개념이라는 거는 결론은 다가가는 거야. 만날 수는 없지만 다가가는 거죠. 비극적인 사람. 아무리 내가 쟤를 좋아해서 만지고 싶지만 만질 수 없는 거. 그죠? 다가가기만 하는 거. 그죠? 이런 이제 슬픈 이야기. 그래서 내가 그걸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한마디 정의하면, x 값이 어딘가로 다가갔을 때, 어느 값이 다가가는 걸 보는 거라겠죠? y좌표를 얘기해야 돼. 여러분, x좌표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수렴 또한 발산이 있었는데, 수렴한다. 극한값을 가지는 거야. 언제 극한값을 가진다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정의했냐면, 자극한값을 가지고 우극한값을 가진데 둘이 어떻게 하면 같으면 극한값을 가지는 거야. 다시 한번 자극한과 우극한인데 같아야지만 그게 수렴하는 거야. 그거 아니면 다 뭐한 거야? 발산이야. 뭐 당연하지만 우리는 발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수렴값에 관심이 많죠. 수렴하지 않으면 다 뭐다? 다 발산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의 수업을 잘 들었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 다 끝났어. 게임 오버. 너무 심플하죠. 네. 근데 왜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냐라고 한다면 함수의 극한에서 극한 개념은 끝났는데 함수를 계속 바꿔. 함수를 복잡하게 만들어. 함수를 막 헷갈리게 만들어.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된다? 어려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의 극한을 봤을 때 누구를 째려봐야 되냐면 함수의 모양을 째려봐야 돼. 함수 넌 누구냐? 어떤 함수가 왔냐? 이걸 봐야 돼. 이걸 봐야 돼. 이게 핵심이야. 왜냐?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들은 당연하겠지만 함수가 어려워지겠죠. 그럼 오늘 그것들 중에 하나를 할 건데 저번 시간에 다 숙제점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5번에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내가 부모를 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여기 부모를 내가 이제 PDF 파일로 준 친구도 있긴 하겠지만 국제고 친구들은 전달할 수가 없어서 저기 보면 5번 문제에 누가 나온다? 얘가 나와요. 개꿀 문제죠. 보는 순간 풀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못 풀면 혼난다, 안 혼난다? 혼난다. 그거 이제 주는 문제예요. 그거 어제 수업만, 저번 수업만 잘 들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겠고. 자, 필수 이제 5번을 할 건데 함수가 바뀌었어요. 매니아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 적혀있니 우리 준이야? 합성함수. 함수가 조금 합성함수 좀 약한데 어떡하죠? 그럴 수 있죠. 벌써 함수가 복잡해지게 되면서 우리를 또 이제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도록 하세요. 나중에 혼자만 난 모르겠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려울수록 지금 자기 걸 만들어야 돼. 자, 첫 번째 무슨 함수가 나오냐면 fx 함수가 첫 번째 나오는데 fx 함수가 아주 재밌게 생겼어요. 그죠? 안 재밌게 생겼나요? 재밌게 생겼어요. 재밌게 생겼죠. 우리 준이가 되게 졸리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생긴 아주 판타스틱한 그래프가 있어요. 이게 다 1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인가요? 여기가 또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또 1이죠. 이렇게. 그죠? 자, 이런 fx 함수가 있고, 또 gx 함수는 어떻게 그려져 있냐? gx 함수는 또 어떻게 그려져 있냐? 또 아주 재밌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다 좀 그려볼까요? 좀 올라갔네요. 내 마음대로 항상 그려지지가 않아요. 잘 그리고 싶은데 항상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슬픈 이야기죠. 짜자잔. 아주 스펙터클하죠? 이게 무슨 함수죠, 이게? 이게 y는 무슨 함수죠? gx 함수죠?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도 1, 여기는 0,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뜬 것 같아요. 여기가 됐어요? 뭐 그래프 봤어야지. 그래프인데 오래 걸렸는데. 자, 1번. 여기도 잘 봐야 돼. 합성함수 극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자 봅시다.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어.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먼저 누구부터 들어가야 돼요? 안쪽이니까 gx부터 가는 거야. 잘 들어와. 아래부터 가는 거야. 자, 마이너스 1로 간대. 그럼 마이너스 1이 어디야? 여기죠. 그치? 네. 여기지. 마이너스 1이 무슨 극한이야? 우극한. 오른쪽에서 오는 거야. 자, 이 올 때 잘 봐봐. 자, 여기로 오는데 세 가지 경우가 있어. 잘 봐봐. 여기로 다가가는데 밑에서 올 수도 있고 위에서 올 수도 있고 옆에서 올 수도 있어. 이게 다 달라. 뭐가 다르다고? 위에서 올 수도 있고 밑에서 올 수도 있고 옆에서 올 수도 있어. 이게 다른 거야. 이걸 잘 구분해야 돼. 자, 위에서 오게 되면 y값이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로 봐봐. y값 뭘로 가다가고 있냐 우리 준이야. 마이너스 1의 극한. y값 뭘로 다가가고 있어? 1로. 1로 다가가지. 네. 그러면 여기다 1이라고 참 쓰고 싶잖아.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되는지 말해. 네. 이게 중요한 거야. 봐봐. 1로 가고 있잖아. 이게 되게, 여기 다 1이야. 여기 높이가 1인 거야. 여기 높이 1인 거야. 잘 봐. 네. 근데 위에서 오잖아? 그러면 얘가 다가가지만 만날 수는 없잖아. 그럼 여기보다 잠깐 위에 있는 거야. 아, 조금 1보다 위. 그러니까 1의 플러스가 되는 거야. 위에서 오면 얘가 극한값이 1의 플러스가 되는 거야. 위에서 왔으니까. y값이 위에 있으면 더 크잖아. 네. 그 밑에서 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우리 지훈아. 이 마이너스인 거야. 오, 각 옆에서 오면. 오른쪽에서 오면 1? 1인 거지. 아. 진짜 1이잖아. 여기 바로 옆에서 느리잖아. C. 이걸 구분해야 돼. 위에서 오면 1의 플러스인 거고 밑에서 오면 1의 마이너스인 거고 옆에서 오면 1이다. 이걸 구분해야 돼. 지금 봐봐. 여기서도 얘도 봐봐.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인데 밑에서 오잖아. 1이긴 1인데 1에 뭐라고 해야 돼? 1에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얘가 1의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야. 1의 자극한. gx가 1로 가고 있는데 밑에서 왔으니까. 그러면 1의 자극한으로 gx가 다가갔을 때 gx가 지금 1의 자극한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fx는 그때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1의 자극한이지. 그럼 1의 자극한으로 gx가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를. 지금 얘가 gx가 1의 자극한으로 가는 거야. gx가 뭘로 간다고? 1의 자극한? 1의 자극한. 그럼 이 안에가 1의 자극한이잖아. 그럼 봐봐. 그냥 이런 거야. 얘가 t라고 내가 그냥 치환을 했어. 네. 그럼 ft라고 했을 때 이 t가 1의 자극한으로 가고 있는 거야. 오. 그럼 여기서 어디를 보면 되냐면 1의 자극한을 보는 거야. 아. 자, 여기서 맞지? 온 거를 다시 fx에 넣는 거야. 그러면 1의 자극한이니까 1이 어디야? 여기 있잖아. 네. 자극한이면 이쪽이야, 이쪽이야? 그쪽. 이쪽이지. 네. 이걸 보는 거야. 1의 자극한에 오는 거야. 네. 1로 오고 1의 자극한. 왼쪽으로 오고 있어. 어디로 다가가고 있죠? y값은? 마이. 이게 이렇게 마일이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두 번 거쳐서 가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합성함수니까 이게 뭐 합성함수를 그럼 뭐 한 번에 뿅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갔다가 또 들어가는 거야. 극한이. 연속적으로. 지금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거를 문제를 바꿨어. 자, 문제를 바꿨어. 여기서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1의 자극한이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 뭐 나올 것 같습니까? 풀어보세요, 지금. 마이너스 1의 자극한?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뭘 생각하라고요? 뭘로 가냐고. 똑같이. 아, 이거를 내가 만약에 x가 마이너스를 자극하는 f1 gx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건 무슨 값이 나올까 고민해 보라는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1인데 gx가 여기 있죠? 네. 이번에는 오른쪽이 아니라 어디서 온다? 왼쪽에서 오는 거야. 여기서. 네. 그럼 뭐가 되죠? GX가 1이 되나? 그냥 gx가 1인 거야. 왼쪽에서 오니까. 네. 그러면 뭐를 찾으면 끝나는 거냐면 f1을 찾으면 끝나는 거야. 이지다, 이지. f1은 몇일까요? 봤더니 f1일 때 값을 봤더니 뭐죠? 1이죠. 그럼 얘는 1인 거야. 그럼 봐봐. 뭐 느낌상 누가 알겠지만 합성함수에서 마이너스의 우극한과 자극한이 서로 값이 달랐어요. 다르다는 거는 이 합성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수렴할까 수렴하지 않을까?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죠. 와.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면 이 f의 gx라는 함수 합성함수인데 얘는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과 자극한이 달라. 네. 그 얘기는 마이너스 1에서 수렴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연속적으로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처음에 하다 보면 애들이 참 어려워해요. 생각보다 잘 못한다는 거야. 애들이 헷갈려하고. 자, 그럼 2번을 한번 넘어갈게요. 2번. 2번 문제는 이제 자극하러 또 가는데 내가 이제 번외편으로 해줬는데 2번. 리미트 x가 0의 자극한으로 갔을 때 f의 g의 x. 자, 이번에는 gx가 먼저 어디로 들어가냐면 0의 자극한. 여기서 0의 자극한을 보는 거죠. 0인데 자극한이니까 이쪽에서 오는 거예요. 0의 자극한이야. 그럼 얘는 소망아 어디로 가고 있냐 지금? 마이너스 1이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는데 y값이 위에서 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의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fx에서는 마이너스 1의 플러스 값을 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보는 거지. fx에서. 마이너스 1을 봤더니만 우극한이라고 했으니까 왼쪽에서 온다 오른쪽에서 온다? 오른쪽에서 온다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로 갈 때 플러스니까 이쪽에서 오는 것도 봤더니만 y값이 어디로 다가가고 있어? 1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1이다 이거야. 그럼 내가 0의 자극함 했으면 또 뭐 물어볼 것 같습니까? 0의 우극한 한번 조사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0의 우극한. 0의 우극한은 f의 gx는 뭐가 나올까? 넌 니큐? 자, 0의 우극한 gx 먼저 들어가면 뭐 나오냐 지훈아. 0의 우극한 이렇게 가고 있지. 0의 플러스가 되겠지. 0으로 가고 있는데 위에서 가고 있으니까 0의 플러스인 거야. 그럼 다시 fx에서 0의 플러스로 가면 어디로 가고 있냐 우리 준이야. 0의 우극한 찾으면 되지 fx에서. 네. 뭐가 되겠어? 1?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0의 우극한이면 이쪽에서 오는 거 아니야? 그때 y값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안 되는 거죠. 0이죠. 네. 여기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 y값이잖아. 1로 가고 있잖아 지금. 0이잖아 y좌표. 지금 fx가 0의 우극한을 보았잖아. 0에서 오른쪽에서 오는 거야. 이때 y값은 어디로 가고 있냐? 0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y좌표 0이잖아요. 아니 이거 0, y좌표 0 아니에요? 맞아요. 0이라는 거야. 둘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 않아요. 그러면 0에서 극한값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이 합성함수는. 왜냐? 자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요. 수렴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봐야 되는 거지. 처음에 이게 하면 헷갈릴 거예요. 100% 헷갈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헷갈릴 때지. 네. 제일 연습해야 될 때야. 이게 하루만 지나잖아? 그럼 다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얘기했지만 개념이 어려울수록 빠르게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될 때까지. 대부분 애들은 안 하죠. 왜냐? 헷갈리니까.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가 가장 머릿속에 들어올 때잖아. 그때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꼭 애들은 그래서 꼭 영상을 또 봐야 되게 만들고 또 다시 설명해달라고 그러고 귀찮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죠. 너무 모르겠는데. 당연히 지금 헷갈리겠죠. 지금 뭐 네. 상태도 별로 좋지가 않고 아니.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수업 들을 때 항상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첫
수업을 들을 때는 다 처음 듣는 게 많잖아. 특히 개념을 처음 들을 때잖아. 컨디션 관리를 되게 잘해갖고 와야 돼. 이거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저는 강의는 바뀌지 않았어요. 단지 누가 바뀌었을 뿐이다. 여러분의 컨디션이 바뀌어져 있는 거야. 이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아주 쉽은데 처음만 잘 넘어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처음 듣고 맨 처음에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수학은 특히. 그게 몸에 배 있어야 돼요. 다른 과목보다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얘도 G의 fx죠. G의 fx 바뀌었어. F 먼저 들어가는 거야. F의 1의 뭐를 찾아야 돼? 먼저 1의 우극한. fx 먼저 들어갑니다. 아래로 들어가는 거야. 1의 우극한을 찾아, 여기서. 얘가 1이죠. 오른쪽에서 오는 거니까 이쪽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1의 우극한은 준영아 몇이냐? fx 1의 우극한 몇이야? y좌표 얘기를 하겠잖아. 여러분들 계속 기억하세요. 내가 맨날 똑같은 얘기잖아. x, 어차피 여러분들 선택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x 아니면 y밖에 없는 거야.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정말 당황스러워지는 거야. 우리 지금 좌표가 두 개밖에 없어요. 묻는 게. 여러분은 무슨 좌표만 얘기하면 되냐? y좌표만 얘기하면 돼. x좌표만 얘기하자면 돼. x좌표는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야. 다 주어진단 말이야. x좌표가 1의 우극한으로 가. 1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올 거야 라고 하는 거야. 1쪽으로 오는데 오른쪽에서 왔을 때 그때 y는 뭐냐 물어보는 거야. 함수 극한은. 근데 애들이 y좌표를 얘기를 안 한다고.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상한 값들 얘기해요. y좌표도 얘기를 안 하고 x좌표도 얘기를 안 하고 희한한 값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슬퍼지는 거죠.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다니까. 근데 x를 제외하면 뭐밖에 안 남는다? y만 남자. 그러면 자 y좌표 1의 우극한이야. 몇이야? 1이에요. 오른쪽에서 왔잖아. 위, R은 밑에서 온 게 아니야. 그냥 1인 거야. 그럼 G1을 찾으면 끝나는 거야. 이번엔 극한 찾을 필요 없는 거지. 자, G를 봤어. G를 봤더니만 몇이죠? 마일이라고 됐죠. G1은 마일이에요. 함수가. 마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또 뭐 여러분 찾으라 그랬어? 1의 뭐를 찾으라 그랬어? 또 1의 자극한을 찾으라 그랬죠. 왜냐면 수렴하는지 수렴하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또 x의 1의 자극한이 됐을 때 g의 fx를 또 찾아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함수가 합성함수만 됐는데 벌써 우리는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있는데 헷갈리고 저기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알 수가 없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잘 넘어가면 되는 거야. 어차피 극한 개념은 쉬운데 함수가 복잡해지면 애들이 잘 못 따라와. 단계단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럼 봐봐. fx의 1의 자극한이야. 그럼 얘 1의 자극한 여기죠? 네. 1의 자극한이면 몇으로 가냐? 우리 준이야. 1의 자극한 몇으로 가냐? 마일로 오고 있다? 마일인데 정확하게 얘기하죠. 위에서 오고 있잖아. 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마일 뿔? 그래 마일 뿔. 씨. 요거야. 헷갈려. 그러니까 딱 세 개만 구분하면 돼. y좌표로 얘기할 때 위에서 오냐? 밑에서 오냐? 옆에서 오냐? 그것만. 위에서 오면 무극한, 밑에서 오면 자극한, 옆에서 오면 그냥 극한. 그냥 옆에서 왔잖아. 작거나 큰 게 아니잖아. 그러면 다시 G에서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찾는 거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네. 우극한이면 오른쪽에서 오는 거잖아. 네. 몇이죠? 준이야? 1 마이너스 y좌표가 했던 것 같은데 내가 계속 1 1 되겠죠. 1 마이너스 아니에요? 여기로 갔을 때 y좌표 어디 가냐는 거야. 1이잖아. 근데 그냥 1 하면 돼. 마이너스 안 해도 돼. 마지막 끝났으니까. 이때는 안 되세요? 마지막 끝났으니까 이제. 그럼 둘이 같냐 안 같냐? 같아 안 같아? 다르긴 한데 그러면은 이 합성함수는 1에서 수렴하지 않는 겁니다. 극한값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이런 단순한 거 하나 준 다음에 이거 1의 우극한 찾아봐. 1의 자극한 찾아봐. 마이너스 1의 자극한 찾아봐.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찾아봐. 그럼 그냥 쉽게 찾죠. 그냥 딱 하나 그래프만 딱 주고 찾으라 그러면 쉬운데 이 두 개의 함수를 합성을 시킨다든지 두 개의 함수를 뭐 더한다든지 뺀다든지 곱한다든지 나눈다든지 그러면 찾는 게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어려워지냐? 누구 가지고 장난친다고 해서 함수 가지고. 극한 개념이 심플해. 다시 한번 얘기해. 극한 개념은 여러분들 다 얘기했잖아. x가 막 다가가고 있는데
y 너 어디 가냐? 이게 함수의 극한의 끝이야,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다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수가 하나만 나오잖아? 그러면 뭐 지적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어도 풀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는 뭐 누구나 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다 100점이잖아. 그러니까 뭐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해서 함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극한 문제를 봤을 때 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극한값을 찾을지를 머릿속에다 잘 넣어놔야 된다는 거지. 그게 핵심이라는 거야. 함수가 바뀔 거라는 거야. 함수가 쉬우면 절대 어렵지 않아. 그 두 번째, 이런 극한값 찾을 때 그래프를 만약에 줄 수도 있지. 이렇게 그래프 줄 수도 있어. 근데 그래프를 안 줬어. 그래프를 안 주면 직관적으로 찾기가 편할까 어려울까? 그래프를 안 주면 어려워요. 어렵겠지. 그럼 만약에 그래프를 안 준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과연 뭐를 해야 될까? 그럼 뭘 해야 될까? 그래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게 기본인 거야. 왜냐? 그래프를 안 그려줬으면 위에서 왔는지 밑에서 왔는지 옆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 직관적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극한 문제는 풀 때 또 그래프를 안 그려주는 경우도 있어. 그럼 누구 보러 그리라는 거야? 니네가 그려.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내기 위해서는 함수 가지고 장난친다는 거야. 결론 함수 놀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은 딱 함수 놀이야. 딱가라도 얘기해서. 그냥 함수를 누가 더 잘 이해하냐, 함수를 누가 더 잘 그리냐, 함수에 대해서 더 빠삭하게 많이 아느냐 싸움이야. 결론은. 그래서 내가 맨날 중학교 때부터 나한테 모든 배우는 친구들은 함수를 탁단을 하죠. 다 그려봐라. 제발 그려. 왜 안 그리냐? 안 그려 애들이. 그냥 대충 외워서 한다니까. 수학을 잘할 방법이 없는 거야. 왜냐 기초가 없어요. 하물며 2차 함수도 못 그려요. 그럼 뭘 잘하겠냐? 함수에 대해서. 함수를 많이 그린 놈들이 키왕짱이야. 그게 결론은.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함수를 열심히 그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밑에 문제 5-1번이 있어요. 한번 지금 풀어봅니다. 내가 다시 풀어줄 거야. 근데 여기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헷갈려하기 때문에 다 풀어줄 겁니다, 선생님이. 왜냐? 애들이 별로 쉬워하지를 않아요. 가르쳐보면 항상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뭐 한 번에 다 이해하는 친구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더라. 그래서 한 번에 100% 다 이해가 됐어. 그럼 부모님께서 감사하시고요.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또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짜자자잔 짜자자잔. 아 모르겠는데 벌써 모르겠는데 뭐 그럴 수 있죠. 뭐 모를 수 있어요. 제 필대로 가볼게요 한번. 뭐 빼이대로 가시고요. 왜 마이너스 되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면 쉽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이해를 시킨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데.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말했잖아요. 어려우니까 눈에 똑바로 뜨고 열심히 들어야 된다. 그리고 빨리 내 걸 만들어야 된다. 딱 이해가 됐을 때. 나중에 해야지, 늦었어요. 나중은 없죠. 할 때 해야 됩니다. 뭐 이건 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허허. 소망이는 아주 쉽죠?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죠? 아닌가요? 다시 열심히 힘을 내서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때가 됐죠?
자, 마이너스 1의 자극함부터 한번 가봅시다. 우리 오성원? 네. 안에 거 들어가봐. 마이너스 자극함 올라가고 있습니다. GX. GX 올라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의 자극함 가면 GX. GX요? 응. GX 먼저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부터. 마이너스 1의 자극함 올라가니? 자극함이에요. 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기 그래프 있잖아. GX. 마이너스 1이 여기 아니야? 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지금? 왼쪽이요. 여기서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쫓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 아니, 값이 뭘로 가냐고. 내가 극강 묻겠지. 뭐, 오른쪽, 왼쪽 묻고 그겠습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좌표 얘기하겠냐? 계속 똑같은 얘기 하잖아, 지금. 아, X좌표. 내가 X좌표 얘기하겠어요? Y좌표. Y좌표잖아. 여기는 아무리 봐도 마이너스라고 할 수가 없는데, Y좌표가. 내가 눈에 봐도. 0이요. 여기가 0이에요? 확실해요? Y좌표 여기 0이 맞습니까? 아, 1이요. 1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우리가 X좌표, Y좌표도 헷갈려서 이제 헤매고 있는 게 우리라니까. 이게 가르치다 보면. 내가 계속 얘기하죠. Y좌표만 얘기해. Y좌표만 얘기해. 그래도 X좌표 얘기하고, 이상한 좌표 얘기하고, 없는 좌표 만들어내고, 새롭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서 왔었기 때문에 1인데 그냥 진짜 1이야. 왼쪽에서 왔으니까 무극한도 아니고, 자극한도 아니고 뭐다? 1이다. 1로 가면 얘는 1로 가는 거야. GX는. 그래서 F1은 몇이 되냐? 우리 오성호 다시 한번 오성호 다시 기회줄게요. F1 올라가 보자. F1 저기서. 2요. 1. F1이 1로 가잖아. 네. F1 몇이야? 1이요. 그러면 진짜 곤란하지. 내가 여기서 F1 여기지. Y좌표 1이라 했잖아. 계속. 네. 이때가 점이 이게 Y좌표 몇이겠냐? 0이요. 그래 0이라고. 여러분 계속 X좌표 얘기한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잖아. 가까이 다가갈 때 누구 좌표를 꼭 얘기해라? Y좌표. 근데 우리가 누구 좌표를 그렇게 얘기한다고? X좌표를 그렇게 좋아해. X를 너무 사랑해. 이제 그만 X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사랑해라? Y를 사랑해라. Y좌표. 이게 0인 거야. 0인 거야. 생각보다 어렵죠. 여러분들 이거 연습 안 하면 헷갈릴 거예요. 내가 이거 한 번에 통과한 애들이 몇 명 있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한 번에 통과하는 친구들은 내가 좀 수학적으로 조금 재능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난 평범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평가를 하겠죠. 대부분 친구들이. 자, 이제 유주는 너다. 자, GX가 0의 우극한으로 갑니다. 우극한. GX부터 가잖아. 안에 것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0의 우극한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이게 0이야? 이게 0인 거야. X값이 이게 0인 거잖아? 여기 우극한이니까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지금. 0에서. 그럼 뭘로 가고 있어, Y값? 1에 자극한으로 가고 있죠. 밑에서 오니까. 1로 가고 있긴 한데 밑에서 오니까 1에 자극한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밑에서 오니까 1의 자극한, F에서 1의 자극한 찾는 거야. GX가 1의 자극한이니까. 그럼 여기서 1을 다시 찾아. X좌표를 찾는 거야, 항상. 이게 쉽지 않아요. 1을 찾은 다음에 자극한이니까 왼쪽에서 오는 거야. 여기서 오는 거야. 그럼 다시 유주장 몇이야? 1의 자극한. Y좌표 너무 어려워? 이 자극한 뭐야, Y좌표? 그래, 1. 1이라고. 1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X좌표 찾아가지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일단 X좌표부터 정확히 찾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X랑 Y좌표에 헷갈려 한다. 잘 못한다니까? 우리 이렇게 똑똑하지 않다니까? 해보면 알겠지만. 맞아, 안 맞아? 맞다니까. 사람이 다 이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두 개 좌표밖에 없는데 그거 헷갈려가지고 이게 X인지 이게 Y인지 이게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 맨날 이래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뭐 수입할 필요 없어요. 대부분 애들이 똑같이 반응해요. 그래서 헷갈려요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될 때까지 연습하는 거야. 한 번만 정확하게 통과가 딱 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하냐 안 하냐 싸움인 거야. 누구나 헷갈려요. 모르겠어. 한 번에 하는 애들이 가끔 있겠죠. 머리 좋은 놈들 있겠죠. 뭐 극소수하겠지만 대부분 헷갈려 한단 말이야. 그럼 걔네는 어떻게 하냐? 다 똑같은 거야. 될 때까지 연습하는 거야. 내게 될 때까지. 완벽하게 될 때까지. 그럼 넘어가는 거야. 근데 대부분 애들 그거 안 하죠. 아니지. 왜 안 하니까? 궁금하지만. 안 해요. 하면 되는데. 연습하면 되는데. 날로 먹을 수 없는데. 날로 먹고 싶으면 다시 엄마 배 쪽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머리를 다시 태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겠죠? 엄마가 죽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 엄마 다 죽습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너무
너무 많이 컸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이제. 엄마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죠? 아니야, 유주야? 엄마 앞에 들어갔었어, 지금?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자, 이번에 누구 한번 볼까? 우리 소망이. 가봅시다. fx 2의 국한 들어가 봅시다. fx 어디로 갑니까? 2의 국한. 엑셀런. 여긴데, 여기로 오고 있으니까 1로 가는데 위에서 오니까 1의 부국한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g의 1의 국한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여기가 1이겠고, 우극하니까 이쪽에서 오니까 마이너스 1로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한 번만 될 때까지 연습해 보시고, 이게 좀 어려우면은 여러분들이 영상도 있잖아. 우리 또 기다리고 있잖아. 하나씩 멈춰가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한 땀 한 땀 다 체크하면서 연습해 보라는 거지. 내가 무려 몇 개의 문제를 풀었지? 한 6개 정도 풀어줬잖아.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내가 그걸 다시 보면서 했는데 다 맞아. 하든 만질 수 있는 거야. 계속 틀려. 어떻게 해야 되죠? 될 때까지 연습하는 거죠. 그럼 되는 거야.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생각보다 별거 없었어. 내가 딱 두 가지로 요약했잖아. 함수의 극한이 뭡니까? x가 응, 어딘가로 가고 있을 때 응, y가 응. 어디로 갈까? 그치?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x가 어디로 가는지 x를 정확히 찾아. 그 다음에 딱 두 가지죠.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냐, 왼쪽에서 가까이 오냐. 그때 y좌표가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 찾는 게 함수의 극한인 거야. 근데 그게 생각보다 우리가 못 찾는다고. 생각보다 못 찾아요. 헤매요.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그림을 주면 좀 더 쉽게 찾는데 그림까지 안 주잖아? 더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뭐 선생님 저는 이제 너무 잘해가지고요. 머릿속에 막 그려줘요. 아 그리지 마 그러면 안 그려도 돼. 근데 하나도 안 그려지는데 안 그렸다. 혼나야 될까? 안 혼나야 될까 성경아? 혼나야 되겠죠. 안 그려지면 그려질 때까지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극한인데 합성만 나오면 다행스러운 걸 하나 해줄까요? 합성함수의 극한은 조금 올드한 문제야.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서는 합성함수의 극한보다 다른 걸 더 많이 부른다. 기분이 안 좋나? 네. 근데 뭐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이니까 낼 수도 있어요. 합성함수의 극한은 약간 올드하기 때문에 요즘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합성함수의 극한보다는 다른 게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많이 물고 먹어도 좀 지겹나 봐요. 근데 이제 내신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합성함수의 극한이. 그래서 일단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내신을 봐야 되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수능을 본다 그러면 내가 패스 할지 몰라요. 왜냐? 수능이나 모의고사 잘 안 나오니까. 근데 내신이기 때문에 패스를 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슬프지만 뭐를 했다? 극한값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고 극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풀어봤어요. 시간. 네? 그렇게 안 됐어요. 깔끔하게 챕터 2 재미가 들어가잖아요.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극한값을 구하는 거를 어디서 우리가 제일 째려봤냐? 그래프에서 째려본 거야. 극한값들을 어디서 구했죠? 그래프 그려놓고 다 봤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귀찮은 거야. 안 귀찮은데 매번 그래프 언제 그려요? 전혀 아니, 빠르게 이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극한값 빨리 찾아야죠, 선생님. 언제까지 그래프 그리고 있을 거예요? 이 시대에. 귀찮이질 못하나.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원 19페이지에 나오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먼저 배우면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안타깝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웁니다. 극한에 대한 성질은 뭐라고요? 그냥 외워. 좋아. 이런 거 좋아. 이거는 고등학교 성질에서 증명하지 않아요. 증명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어떻게 한다? 외워! 아싸. 자, 그럼 노란 그 박스로 뭐가 되게 터져 있잖아. 그래도 우리가 외울 때 외우더라도 조금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외워야 되겠죠? 네. 심플하게. 자, 잘 들어야 돼. 이 수업도 잘 들어야 돼. 극한 설명은 내가 설명을 잘 들으면 여기 없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할 때. 여기 있는 거 들을 거면 나한테 올 필요 없잖아. 이렇게 없는 것들. 내가 잘 설명해 주는 거. 자, 봐. 일단 함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함수가 몇 개가 나오죠? 2개가 나와요.
일단 우리가 배우는 함수들은 여러 개가 나와요. 오 마이 갓. 함수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함수 극한의 성질은 두 가지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봐봐. 극한에 대한 성질인데 극한 성질이라고 할게. 함수 극한 성질. 함극선이라고 할까요? 짠 줄이고요. 함수 극한 성질이야. 줄여가지고 어떻게 줄이면 좀 잘 줄였다고 소문이 날 거 아니야 우리 소망아. 그냥 극성으로 하는 거. 극성으로 그래 극성 함극성 정도로 할까요? 극성이다. 극성 맞은 놈들 이렇게 하면 되지. 함극성 함수가 극성 맞다. 일단 함수의 극한 성질은 뭐냐면 두 개의 함수가 나오는데 일단 둘 다 특정한 어떤 값으로 갈 때 둘 다 수렴해. 수렴해서 수렴값이 한 놈은 알파고 한 놈의 함수는 수렴값이 뭐냐면 gx인데 뭐죠? 베타예요. 그래서 f하고 g 왜 나오는지 내가 그때 설명해 줄 때 있죠? f는 펑션 함수의 약자니까 f 쓰는 거고 g는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였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둘이 어떻게 될 때만 이 성질을 쓸 수 있냐면 둘이 수렴할 때만 쓸 수 있어. 언제만 쓴다고? 수렴할 때. 수렴하지 않으면요 함부로 쓰면 집으로 가는 겁니다. 자, 둘 다 수렴할 때 첫 번째 실수배. 짜자잔 짜자잔 짜자자자잔. 자, k배의 fx야. 그러면 이 k는 리미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실수배. 뭐로 나갈 수 있다고? 리미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k의 리미트 x가 a의 fx가 되겠고요. 요 놈은 누구랑 하겠죠? 얼마나 하겠죠? 얼마나 하겠죠? 알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k 알파로 수렴한다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실수배가 있으면 그냥 곱해. 3배 됐어? 곱해 3배. 아, 오케이. 극한값은 3배 곱해. 그거예요. 그죠? 실수배. 요거의 첫 번째. 요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근데 두 번째, 두 개 함수가 더해져 있어. fx랑 gx. 이 fx 더하기 gx가 이렇게 더해져 있을 때 얘의 극한값은 뭐냐? 얘의 극한값은 뭐냐? 각각 들어가. 수렴한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각각 리미트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수렴하면 이 리미트가 각각 들어가요. 각각. 수렴하면. 수렴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때 달라서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그 뭐로 가겠죠 당연히? 알파겠고요. 얘는 뭐죠? 패턴. 베타겠죠. 요거의 극한값은 뭐가 된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거죠. 이지가 있지. 야 이거 근데 들으면 그럴 것 같은데? 느낌이 좀 오죠? 살짝. 덧셈 나왔으면 이제 사칙각각 다 나와야 되잖아. 그럼 뭐 기다리겠죠? 뺄세. 뺄세. 그래도 뭐 기다리겠죠? 곱세. 컵세. 근데 뭐 기다리겠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사칙연산 그대로 갑니다. 아, 그러네. 그대로 가요. 사칙연산. 그래서 3번부터 계속 사칙연산이에요. 너무 뻔해요. 먼저 느낌이 왔지? 아, 이거 느낌 다 보지 않냐, 벌써? 듣기도 전부터 이거네. 이거 극한값, 이거 뭐냐? 알파 마이너스 베타네. 각각 들어가겠네. 에이, 뭐. 근데 그 정도 눈치쳐 있죠, 이제. 에이. 이 정도 이제 전 알죠? 아유, 뭐, 뻔한 것들. 근데 얘는 다 암기야. 네. 뭐라고? 증명하지 않아요. 어디 책에 봐도 안 나와 있어, 그 증명이.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곱하기도 각각 들어간다는 거야. 곱하기. 곱하기. fx 곱하기 gx. 오호라. 보라. 극한은 다 들어가네? 그러니까 약간 극한은 수렴만 하면 다 비집고 들어가. 끼끼빠빠를 안 해. 그냥 다 껴. 오직 껴. 그냥 끼끼리야, 그냥 끼끼. 그치, 끼끼. 어디다 다 들어가는 거지. 낄 때, 안 낄 때 모르고 다 그냥 들어가는 거야, 수렴하면 그냥. 어디든 다 기어 들어갑니다, 그냥. 그죠? 그리고 곤란하죠? 엄마, 아빠가 기분 좋게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애들이 엄마, 아빠 사이로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기분이 되게 좋겠다, 안 좋겠냐? 좋겠다. 아, 좋을까요? 근데 조금 비켜드려야 되겠고, 뭐, 그래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뭐, 교농지점이라고 어디 가고 있는데, 거기 굳이 꼭 끼어가지고, 거기로 가면 되겠냐는 얘기야, 성모가. 안 되겠죠, 이제.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다 들어가요. 그럼 얘는 뭐 되겠냐? 느낌상. 각각 들어가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얘는 뭐 되겠어?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극선은 뭐냐? 이 극선 맞은 놈은 뭐냐? 리미트는 수렴하기만 하면 덧셈이든 뺄셈이든 곱하기든 나눗셈이든 다 어떻게 된다? 다 각각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각각 들어간다 이거죠. 오지랖이 높은 놈이에요. 수렴만 하면. 오지랖이 장난이 아니에요. 다 들어가요. 골치 아프죠? 이 오지랖 많은 놈. 그죠? 나눗셈일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눌 때는 뭐가 되면 안 되겠어?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될까? 0. 0이 되면 돼서. 그건 이제 똑같은 거죠. 그래서 5번에 보면 나눗셈에서는 뭐만 0이 되면 안 된다? 분모만 0이 되지 않으면 성립한다. 5번에서는 나눗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두 함수가 수렴하기만 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관계없이 리미트는 다 끼어 들어간다. 다 끼어 들어간다. 그게 핵심이에요. 너무 어렵습니까? 우리 소망 어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개념을 딱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좀 오냐면 내가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 그 봐봐. 이 개념을 딱 들었으면 이제 조금 머리가 조금 이제 좋은 애들은 야, 체크하지? 그럼 같이 봐. 성훈이 같이 봐. 그래? 주문을 했지만 안 왔다. 그죠? 보지 않았다. 너 그러면 첫 번째 영상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 영상 안 보고 이거 뭐 들어봤자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자, 이거 찾아봐라. 뭐 첫 번째 영상은 안 듣고 들으면 너 천재가 되는 거야. 그죠? 집에서 들을 확률은 0에 가깝다 보시고요. 영상을 보는 게 낫겠죠? 그러면 네, 이거까지 해주고 끝내고 이제 할게. 자, 그래서 얘는 베타분의 알파가 된다 안 된다? 된다가 되겠고 베타는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봐봐. 그럼 내가 이제 극한값을 막 구해야 돼. 함수들의 이제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형을 시켜야 될 것 같아?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나와 있어 책에. 어떤 식으로 변형을 시키냐? 어떤 수식들이 막 나와. 네. 근데 이거의 극한값을 내가 막 구하고 싶어. 그럼 이 수식을 어떻게 변형시켜야지 내가 극한값을 구할 수 있을까? 이 5개로 변형시켜야 돼. 이 5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더해질 수도 있고 곱해질 수도 있고 나눠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 수식들을 변형을 시켜야지만 우리가 극한값을 쉽게 구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처음에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면 밀집자 얘야.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뭐냐면 이 전제 조건이 제일 중요한 거야. 뭐냐면 수렴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극한값을 구할 건데 뭔가 막 변형시켜. 그럼 왜 변형시켜요? 라고 보잖아? 그럼 왜 변형시키냐면 각각 수렴하게만 돼요. 왜냐? 각각 수렴해야지만 누구를 쓸 수 있으니까? 얘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왜 변형시키는 모든 이유는 뭐냐면 수렴하도록 변형시키는 거야. 수렴할 때만 그러니까 함수들을 각각 수렴하도록 변형시켜. 그래야지만 얘네들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야. 각각 수렴하게 변형시키는 게 뭐예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까 전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겠지만 무한대분의 상수꼴 이런 걸 뭘로 수렴하죠? 수렴을 안 하나는 잘 생각해봐. 밑에가 겁나 커. 이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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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근데 봐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0분의 상수꼴 이게 0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게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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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이런 식으로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야. 최대한 식들이 수렴값을 가질 수 있도록 변형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네. 그게 얘의 가장 큰 존재입니다. 앞으로.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랑 같이 또 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가 나오죠?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나와요. 19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거기. 그죠? 우리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화요일 공부 시작하고요. 자, 다항함수이면 fx가 다항함수. 다항함수가 뭐죠?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를 얘기해요.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아니에요? 뭐 되긴 하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다항함수일 때 fx가 다항함수 1차, 2차, 3차, 4차를 얘기해요. 이때 이게 뭔 소리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극한값 a로 다가갈 때의 fx의 극한값은 뭐랑 같냐면 a에서의 함수값과 같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다항함수에서는 그냥 이런 거야. 다항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써볼게. 예시를 줄게. 다항함수에서 만약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라고 그렇게 썼어. 그럼 이제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도 이 x 플러스 1은 다항함수죠. 1차 다항함수란 말이야. y는 x 플러스 1. 그 경우에는 그냥 1을 대입하면 된다는 거야. 함수값에 넣으면 된다는 거야. 그냥 대입한 게 뭐가 된다? 극한값이야. 자, 요거에 대한 정확한 이제 그 개념은 뒤에서 나와요. 일단 중요한 거는 다항함수에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함수값을 구하면 돼요. 집어넣어가지고 묻고 따질 필요 없이. 다항함수에서는 이제 그런 정확한 개념은 뒤에서 나올 겁니다. 또 뭐 2차 함수로 볼까요? 여기서 예를 들어 보면은 2차 함수로 보자면 x가 1로 갈 때 2차식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면 이게 다항함수 2차 함수니까 1 그냥 대입하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이거라는 거지. 다항함수에서 극한값 구하라 그러면 그냥 함수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얘는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이러면 문제 나오겠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나와. 야, 이거 나오면 다 100점이지. 야, 이거 뭐, 야, 이거 틀리면 정말 진짜 죽습니다. 이런 것도 갖고 이런 거 퇴학 받다 보면 죽어야죠. 이거 진짜 쳐 맞아야 돼. 이거는 용서가 안. 우선 이런 거 퇴학 보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그랬을 때 이거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이런 거 퇴학 보면 맞아야 되지. 이런 건 진짜 뭐 맞아야 되죠. 자, 이제 메인이 시작되는데 이제 극한값의 계산을 하는데 잘 봐봐 여러분들 누가 보더라도 발산하거나 수렴할 것 같은 거는 안 물어볼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무한대분의 상수꼴 뭘로 가죠? 무한대분의 상수꼴? 0. 0. 뭐 0분의 상수꼴 뭘로 가죠? 무한대로 가겠죠. 이런 건 안 물어볼 거야. 너무 뻔한 것들은. 뻔한 것들은 뭐 우리가 극한값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잖아. 뭐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 자. 그럼 어떤 거냐? 좀 애매한 거야. 봐봐. 분모도 0으로 가는데 분자도 0으로 가. 극적. 이거는 뭘로 갈까?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고. 어. 안 가지 않. 각인가요? 0으로 다가가는 건 0이 되는 게 아니잖아. 아하. 이런 애매한 거 있잖아. 야, 잡아봐. 애매하다. 이게 극한이 분모가 0으로 다가가는 거지 0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지만. 자, 그러면 첫 번째. 짜자잔. 가장 중요한 거. 극한값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 나오냐? 0분의 0꼴이 나와요. 얘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얘가 왜 가장 중요할까 한번 유추를 해보자. 우리 머리가 있으니까. 중요해. 왜 얘가 제일 중요할 거 아니야? 중요한 거 하냐고요? 왜 0분의 0꼴이 제일 중요할 거 아니야? 어려우니까. 예상이 안 되니까. 예상이 안 되니까. 아니, 예상이 안 되는 게 몇 개 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지금 예상 안 되지 않냐? 너무 안 돼요. 그죠? 그래프 대체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네. 0분의 0꼴이 왜 되게 중요하냐?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미분이 0분의 0꼴이에요. 뭐가 0분의 0꼴? 뭐가 0분의 0꼴이라고요? 미분이. 어차피 이 모든 단어는 지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냐면 저 약간 예상해도 돼요? 그럼 역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미분꼴은 아니에요. 근데 걔도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두 개가 이제 더블 주연인데 그 중에서도 0분의 0꼴이 더 압도적으로 조금 미분. 미분과 연관됐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왜냐? 미분이 주인공이잖아. 누구도 알겠죠? 책에 이름이 써있잖아. 책 이름이 뭐죠? 분. 미적분. 누가 주인공이겠습니까? 미분. 그죠? 그래서 0분의 0꼴이 미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래서 얘가 시험장도 제일 중요해요. 0분의 0꼴. 0분의 0꼴. 자,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0분의 0꼴은 첫 번째, 거기 노란색 보시면 분모, 분자가 모두 뭐인 경우? 0인. 다항식인 경우. 어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 이다. 19페이지. 그 다음에 분모 또는 분자가 무리식인 경우. 여기 옆에 뭐가 써져 있거든요. 잘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분모 분자를 각각 인수분해해서 뭐 약분을 한대. 뭐 또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는 약분을 한대. 그럼 왜 약분을 해야 될까? 그거 한번 고민해보자 이거예요. 잘 봐봐. 첫 번째 0분의 0꼴을 한번 해볼게요. 짜자잔. 극한극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래프를 안 그릴 거예요. 안 그릴 거예요. 그리지 않아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자, 1로 가면 얘 올라가죠? 올라가요. x 1로 다가가. 얘 올라가죠? 0으로 가잖아요. 1 빼기 0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뭐요? 얘 1로 가면 분자 올라가죠? 요. 그래 0분의 0꼴이에요. 네. 0분의 0꼴이잖아. 0이 되는 게 아니야. 0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지. 극한이 값의 계산이가 0이 되는 게 아니야. 극한이 그런 게 아니잖아. 네.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가고 있는 거야.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지. 0이 되는 게 아니야. 자, 이때 0분의 0꼴은 계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0으로 가는 거를 약분시켜야 돼. 근데 이게 당연한 얘기인가? 봐봐. 이게 1을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럼 얘는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무조건? 1을 대입했는데 0이 됐어. 그러니까 걔는 뭐를 인수로 가져야 돼? 인수 정리에서 배웠잖아. x-1을 인수로 가지겠죠. 아니야? 봐봐. 얘는 1을 대입했자. 그럼 뭐 위에를 봐봐. 얘를 어떻게 변형시킬 거냐면 이렇게 변형시켜. 인수분해. 인수를 왜 하냐? 왜 하냐? 0으로 가는 놈은 없애기 위해서. 얘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약분돼서. 제가 없어지지 않으면 값이 안 나. 그러니까 0분의 0꼴을 우리가 뭐 유리화도 하고 인수분해도 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0으로 가는 놈들을 뭐 하려고? 없애버리려고. 분모 분자 약분해서 0으로 가는 놈을 없애버리려고. 없어지면 1을 대입하면 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냐 안 나오냐? 1을 대입하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몇이죠? 대입하면? 2요. 극한값이 2인 거야. 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그림 그려가지고 이 극한값을 찾은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앞에서 저번 시간에 이게 x가 1만 아니라고 하면 이게 약분돼가지고 그려가지고 아마 앞에서 그래프를 그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프 그리지 말자 이거야. 그래프 그리면 찾을 수 있는데 그래프 안 그리면서 뭐를 빠르게 찾자? 극한값을 찾자 이거야. 그래서 0분의 0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0으로 가는 놈들을 약분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이거 좀 어려운 말로 뭐 0인자라고 불러요. 0인자, 0으로 가는 놈들. 0인자들을 없애버리는 거야. 꺼져!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이게 다음 함수, 다음 식이 있겠고 또 뭐가 있냐면 무리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예를 들어줄게요. 짜자잔. 다 0분의 0꼴인 경우만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꼴로 가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세요. 어떤 꼴인지. 자, 얘도 분모가 x1로 가면 0으로 갑니다. 0으로 가. 분자도 1로 가면 루트 4니까 2 빼기 2니까 0으로 가. 0분의 0꼴이란 말이야. 0분의 0꼴이야. 결론은 뭘 해줘야 돼? 0으로 가는 놈들이 약분해서 사라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얘는 인수분해를 하는 거고 얘는 뭐 할 거냐면 유리화 시킬 거야. 유리화 시켜서 약분시킬 거야. 그러니까 유리화를 하는 거나 인수분해를 하는 거나 뭐를 목적인 거냐면 0으로 가는 놈들을 약분시키는 게 목적인 거야. 단지 그걸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유리화를 시키면 여기다가 뭐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이 x-1이 없어져야 돼. 왜냐면 x가 1로 갔을 때 얘가 0으로 가. 얘가 0인자. 얘가 0으로 가는 놈이야. 꺼져야 돼. 없애기 위해. 그러면 자 유리화 시켰어. 그럼 위에 분자가 어떻게 되죠? 앞에 거 제곱해서 제곱 빼면 뭐 나오죠? 우리 중이야? 앞에 거 제곱해서 제곱 빼면 몇 나오죠?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야, 루트니까 제곱하면 x 플러스 3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네. 지금 2에 제곱하면 몇이죠? 4. 빼면 몇이죠? X-1. 그래요. 유리화 시켰더니 0인자 출현. 대박이다. 0인자. 그러면 약분시켜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럼 또? 대입하는 거죠. 와, 야,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이 0분의 0꼴은 뭐를 해줘야 되냐면 0으로 가는 놈들이 먼저 사라져야 돼. 꺼져. 꺼지고 난 다음에 x값을 대입하게 되면 극한값이 나온다. 이게 핵심인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고 유리화를 할 수도 있는 거야. 0으로 가는 놈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1로 가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결론은 이거 약분해서 1만 남았잖아, 분자에. 1 가면 2 더하기 2니까 4분의 1인 거죠. 와 대박.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얘가 4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든 유리화든 수단인 것 뿐이야. 어떤 거를 위한 수단이냐? 0으로 가는 거를 약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지. 아 약분. 걔가 사라져야지만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없애버리기. 없애버리기, 0으로 가는 거 꺼져! 그래가지고 두 가지밖에 안 배웠어요.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 자, 두 번째, 0분의 0꼴과 이제 같이 주인공을 맡고 있는 뒤편에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옵니다. 이 두 개가 더블 주연이에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얘도 뭔가 달짝지근하죠. 뭐 수렴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조금 그런데 잘 들어야 돼요. 뭔가 달짝지근하잖아, 그죠? 처음 나가는 건 얘는 천천히 나가죠. 일단 여기서 거기 첫 번째 한번 읽어보자. 소망이가 뭐라고 써있냐? 그 노란색 처음 줄에 뭐라고 써있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각각 나누며 이렇게. 자, 거기까지 읽어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뒤에 보세요. 뒤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대. 뭔가 변형시켰죠. 네. 왜 변형시켰을까? 왜 변형시켰을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봐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게 분모 차수가 크냐, 분모 차수가 크냐가 있는데 일단은 한번 얘를 그건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일단 봅시다. 얘는요 극한값을 못 구해요. 왜냐면 잘 봐봐. 내가 분모에다가 무한대로 갔어. 무한대로 가요 얘가. 2차원수니까 계속 가 무한대로. 근데 2차원수니까 무한대로 가. 둘 다 발산하잖아. 극한값을 구할 수가 없죠. 발산하면은 우리 아까 함극성, 극성 맞은 놈을 못 쓴다고 했잖아. 그때 내가 어떻게 변형시켜야 된다고 했잖아. 없애버리기. 아니죠. 어떻게 변형시켜야지 우리가 함극성을 다 쓸 수 있어. 전제조건. 각각 수렴하도록 맞아. 바꿔주는 거야. 수렴하도록. 그러니까 각각 수렴하도록 바꿔주기 위해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예요. 왜 나눈다고? 각각 수렴하도록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 얘를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눌 거냐면 x 제곱으로 나눌 거야.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눈다고? X제곱.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제 나눌 거야. 나눠도 어차피 가끔 바뀌지 않아. 똑같은 거 나눴으니까. x제곱 나누면 얘는 2가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1 x제곱 나누면 1, x분의 1 빼기 x제곱분의 1이 됩니다. 지금 x제곱 나누는 거야, 분모 분자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게 돼. 왜냐?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잖아. 무한대분의 상수꼴로 가면 어디로 수렴합니까? 무한대분의 상수꼴로 가면. 0으로 수렴하지. 네? 0으로 수렴하지. 밑에가 겁나 큰 거야. 맞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얘네들 다 수렴하도록 바꾸기 위해서. 네. 그러면 얘네가 다 0으로 수렴했잖아. 그럼 그 칸은 각각 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수렴만 하면 그 칸은 각각 다 들어갈 수가 있잖아. 끼끼빠빠 아니야. 끼끼만 나오는 놈. 그죠? 이 끼끼리, 그죠? 끼끼리가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얘 0이니까 이거 값은 뭐가 되는 거야? 2 빼기 0분의 1 더하기 0 빼기 0과 똑같다는 거야. 네. 각각.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냐? 수렴할 수 있도록 바꿔주기 위해서. 안 써있어요, 거기는. 왜 나누는지 안 써있어요. 그래야지. 각각이 수렴해야지만 누구를 쓰니까? 앞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누는 거야. 땡뚱만. 그거 안 써있죠? 그거 왜 나누는지 안 써있어요? 그냥 나누래. 왜? I don't know. 그 이유 때문인 거야.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2분의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돼. 그래야지 극한값이 좀 나와요. 근데 만약에 봐봐. 이런 거예요. 뭐 느낌으로 좀 봅시다. 이런 거. 뭐 이렇게. 자, 얘도 무한대인데 무한대꼴이잖아. 하지만 무한대도 급이 다른 거야. 봐봐. 1일 땐 둘 다 1이지. 네. 2가 되면 어떻게 돼? 2의 제곱분의 2의 세제곱이니까 차가 좀 나죠. 네. 3이 되면
더 나죠. 더 나죠. 무한대도 급이 달라요. 세제곱이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거예요. 아. 이 급수를 좀 따지죠. 그게 바로 차수예요. 이 급, 여러분들 1등급, 2등급, 3등급에 나누는 그런 느낌으로 이 차수가 급이에요. 그래서 얘는 내가 분모자를 x제곱 나눠 뭐 어떻게 되겠어? 1분의 뭐가 되는 거야? 리미트 있다 치고 x가 되는 거야. 네. 그럼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가겠죠. 1분의 무한대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 계속 증가. 그게 발산이야. 발사. 분자 차수가 더 크면 발산해버려요. 아. 근데 우리 발산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잖아. 네. 나올까 잘 안 나올까? 안 나와. 안 나오겠죠. 그럼 봐봐. 둘이 차수가 똑같으면 이쁘게 수렴해. 근데 이쁘게 수렴하는 게 어떻게 수렴하냐면 정말 미안하지만 1등만 기억하니 더러운 데다 잘 보면 있지만 최고 차수의 개수에 비하 나머지 차수는 볼 필요도 없어. 누군 볼 필요 없다고요? 나머지 차수. 다 0으로 가는 놈들이에요. 슬프지만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해가지고 최고창의 개수에 비해요. 답입니다. 굳이 할 필요 없지. 분모 분자가 같으면 최고창만 보는 거야. 나머지 차수는 볼 것도 없어. 힘이 없어. 왜냐? 얘가 힘이 제일 세거든. x제곱이. 나머지 차수는 다 0으로 갈 거니까 어차피. 근데 봐봐. 여기서는 차수가 분자가 더 크지. 그럼 발산해. 안 나오겠지. 발산하고 별로 관심이 없잖아. 그럼 분모 차수가 더 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수량. 수렴하겠지. 얼로 수렴하겠어. 0으로. 재미없잖아. 재밌는데. 0으로 수렴하면 재미없잖아. 그래요? 수렴가 0! 재미없잖아. 뭔가 남는 게 없는 것 같잖아. 돈을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돈이 0용 줬다고 재미가 없잖아. 그치? 기분이 안 좋잖아. 그치? 그래서 뭐 이런 x제곱분의 x세제곱분의 x제곱 하면 이게 x제곱 나눠봤자 x분의 1이 되겠고 이게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0으로 간단 말이야. 얘도 잘 안 나와. 0 재미없잖아.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나오냐?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의 누가 제일 많이 나? 두 개의 차수가 같은 경우. 분모 분자가 차수가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차수로 나눠줘야 돼. 원래 최고차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제 안 나눌 거야. 귀찮아가지고. 누구만 본다고? 누구만 본다고? 최고차만 보면 그게 바로 답이에요. 나머진 볼 필요도 없다. 없던 거죠. 1등만 기억하는, 최고차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배웠으면 다 배웠다. 네. 다 배운 거야. 그럼 나머지 꼴들은 뭐냐? 자, 봐봐. 바꾸면 얘네로 와. 나머지 꼴 두 개를 더 배우거든? 자, 우리 한번 물어보자. 소망아.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꼴 배울까 안 배울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꼴. 발산할 거 아니야. 관심이 없어. 근데 봐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조건 발산하잖아.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어떻게 될까? 이게 정말 궁금하네.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발산하는 거야? 뭐 어떻게 수렴하는 거야? 뭐 0으로 가는 건가? 근데 우리가 내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무한대라는 게 큰 수가 아니라 그랬어. 커지는 과정?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만약에 이걸 큰 수로 보자면 0인 거지 사실은. 근데 말잖아. 무한대는 큰 수가 아니야.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근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분명히 발산할 거잖아. 관심 없잖아. 근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수렴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그러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또 물어볼 게 있어. 자 봐.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배우겠냐 안 배우겠냐? 배우겠어 안 배우겠어? 당연히 발산할 거 아니야. 네. 관심이 없지. 너무 커지기만 해요. 근데 이건 좀 애매하지. 무한대 곱하기 0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얘는 뭐야?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얘는? 0 아니에요 그러면? 0으로 다가가는 거죠. 이게 0이 아니잖아. 아, 지금 맞네. 극하니까 다 0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놈이랑 0으로 가는 놈이 같이 싸우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하죠? 아니요. 안 궁금합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만 배우는 거야. 뭔가 수렴할 것 같은 것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얘들 물어보지. 선생님 왜 0분의 배우고 왜 0분의 무한대 무한대 배우는데 이런 거 안 배워요? 뻔하잖아. 뭐 배울 게 있냐 이거? 이거 뭐 당연히 발산하는 거 아닙니까? 배울 가치가 있어요? 없죠. 근데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있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랑 무한대 곱하기 0꼴? 얘 좀 까리한데? 이런 거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두 개가 뭐냐, 이제? 남은 두 개가 뭐냐? 3번으로 가면, 여러분들 4번이라고 하시죠, 여기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네 가지만 배우는 이유는 이 네 가지만 수렴할 확률이 있는 거야. 나머지는 배울 가치가 없어. 그냥 수렴할 일이 없는 거야. 수렴할 확률이 없는 걸 왜 배웁니까? 관심이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왜 다른 건 안 배워요?
얘기해줬죠 방금 내가?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선택에 왜 안 배우지? 난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왜 저런 거 안 가르칠까? 근데 좀 이상한가 봐요. 하여튼 나는 그런 관심이 많아. 왜 저런 거 안 가르치지? 왜 학교에서 저런 걸 안 가르치는 거야? 나한테 궁금해가지고 막 물어보고 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야 선생님은. 왜 선생님 저는 왜 이 네 거밖에 안 배워요? 막 물어보고 다녔어요. 자, 무한대만의 무한대꼴이 나오면 자 방식의 경우에는 최고차항으로 묶는데 자, 슬픈 이야기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얘는 봐봐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 얘가 봐봐 얘 관심이 없는 게 봐봐 얘는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죠. 얘도 무한대로 가요. 근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란 말이야. 근데 뭐 슬픈 이야기겠지만 우리 다 알고 있잖아. 누가 힘이 제일 세다고요? 무한. 최고차항이 제일 센 거야. 얘 따라가는 거야. 볼 것도 없어. 얘는 여기에 비하면 그냥 핫발이야, 핫발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지만 얘가 훨씬 세.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 거야. 아까 거 따라가는 거야, 그냥. 최고차항 따라가는 거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그 칸에서 곧바로 나오는 거죠. 그죠? 슬프지만. 그지? 뒤에는 아무 힘이 없어. 그래서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x제곱으로 얘를 묶어. 이렇게. 묶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해주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수렴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 하도록 만들어준다고? 수렴하도록. 봐봐. 이렇게 하면 실험이 돼요? 얘만 수렴하죠. 얘가 1로 수렴하지. 이거 x 무한대로 1로 수렴하잖아. 1, 0, 0이니까. 근데 얘는 어디로 가죠? 무한대잖아. 근데 무한대 곱하기는 뭐로 가겠냐? 누가 생각해봐. 무한. 그래. 발전한다. 아, 그래서 결론은 얘네들 나오지도 않아. 얘는 나오지도 않아. 최고차만 보면 돼. 완전 가는 거지 그냥. 안 나와. 재미가 없잖아. 재밌어? 모르겠어요. 진짜 없잖아 발산하는데 그러지 뭐 발산하겠지 그 2차원에서 그리면 당연히 발산하자 에이 이런 거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나오냐 조금 애매한 것들이 나오죠. 짜자잔 두 번째 예제로 갑니다. 짜자잔 짜자자자잔 루트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있어. 아 참 애매하다. 둘이 차수 같은 것 같은데 분명히 얘도 무한대로 가는데 무리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갈 텐데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데 넌 어디로 갈까? 그것이 문제. 문제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분모분자를 유리화합니다. 분모분자를 유리화해. 그럼 유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사실 얘는 조금 예제가 조금 그지 같은데 좀 더 재밌는 예제가 있는데 일단 봐봐 분모분자를 유리화하잖아? 그럼 뭐를 곱해주는 거냐면 루트 x 플러스 1분의 플러스 루트 x 이렇게 곱해줘. 됐어요? 그럼 얘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요. 분자는 뭐가 되겠어? 계산해보세요. 암산 안 돼요? 제곱해서 빼면 되잖아요. 몇입니까? 분자 암산이 어렵다 그러면 내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몇이죠? 분자는? 1. 그래 1이에요. 그러면 분모는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는 1이네? 뭘로 갈까요? 0. 그래요 0이에요.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 무한대분의 1 상수꼴이잖아. 네. 맞잖아. 분모가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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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되면 0으로 보여준다. 네. 그러니까 0으로 간다는 거죠. 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유리화 시키는 이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유리화를 시키면 이렇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바꿔요. 유리화해서. 이 상태는 몰라. 에이 무한대 마이너스 뻔하지. 근데 0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0으로만 수렴해요? 아니야. 0으로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이거는 해봐야 돼. 자, 또 한번 해봅시다. 무한대 곱하기 0꼴 라스트. 자, 요거 배우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진도를. 자, 아주 천천히 나가고 있죠. 처음은 항상 내가 천천히 나가요. 처음부터 빨리 나가면 애들이 다 낙오되기 때문에 처음에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우리 서로 친해지길 바래. 이런 거죠. 자, 예제를 보자면 이런 거예요. 짜자잔, 짜자잔, 짜자자자잔, 짜자자자자자자잔. 자, 0으로 가면 이게 0분의 1꼴이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죠. 분모가 0으로 가면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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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들어가면 1 빼기 1이니까 0으로 갑니다. 0 들어가면 1 빼기 1이니까 0으로 가요. 이게 무한대 곱하기 0 꼴. 누가 한번 들어요. 그쵸?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기를 통분해요. 통분하면 재밌겠지만 0분의 0꼴로 바뀌어요. 얘를 통분해 볼게요. 어떻게 되죠? 통분하면 이 밑은 일단 안 쓸게 귀찮아가지고 x 플러스 1분의 1 빼니까 뭐가 될까요? x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봐봐. 분모도 0으로 가요. 분자도 올라가죠. 0으로 가죠. 얘는 통분하면 0분의 0꼴로 바뀌어요. 뭐로 바뀐다고요? 통분하면 통분하니까 무슨 꼴로 바뀌었다? 0분의 0꼴로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0분의 0꼴에서는 0으로 가는 거 어떻게 됐죠? 약분이 돼야 되죠. 이건 약분이 돼야 돼요. 약분 돼야 되잖아요. x 없어질 수 있잖아. 0으로 가는 거잖아. x 0으로 가는 거니까. 통분을 시켰더니 0분의 0꼴이 됐는데 콧발을 약분할 수가 있어요. xx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집어넣는 거죠. 이 상태가 된 거죠. 통분이 하고 약분시켰다면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아, 오, 대박. 이 상태가 된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대입하게 되면 답이 나와요. 몇이 되는 거죠? 1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한대분의 0꼴은 여기를 통분시키게 되면 0분의 0꼴이 되는데 자연적으로 약분이 되면서 곧바로 대입하면 성립한다, 안다 나와요. 극한까지 곧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루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루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짜자잔. 요 네 가지만 배우면 끝나요. 오늘의 이제 핵심이죠. 이제 그거 이제 또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함수 또 어렵게 나오고, 재밌게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끝나죠. 자, 요렇게 두 번째 예제. 뭔가 아주 재밌고 스펙터클하고 판타스틱한 문제들. 자, 여기서는, 자, 봅시다.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는 거죠?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거죠. 얘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차수가 같거든? 차수가 같아가지고, 얘를 루트의 x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냐면, 1로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1로 가기 때문에 1 빼기 1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0으로 가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이에요. 그래서, 루트가 나왔을 때는, 이 루트 안에 x로 나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안에 x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안에를 뭐로 나눈다고? x로 나눠요. 똑같이. 그럼 이게 무한대로 0으로 가잖아. 루트 1분의 루트 1이니까 1이 되는 거야. 최고차, 같은 차수기 때문에 최고차는 계수비가 되면 루트 안에 있을 때 좀 귀찮긴 한데 일단 나누면 똑같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어서 이 상태에서는 얘를 어떻게 한다? 지금 결론은 얘에서 봐봐. 무한대로 갔잖아. 얘를 어떻게 한다고 지금? 통분을 한 다음에 뭐 한다? 그 다음에 통분해가지고 유리화를 보통 많이 시켜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한 번에 같이 쓰면은 이걸 분모에 한번 쓴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통분했다고 치면 이런 느낌으로.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럴 때 이 다음에 뭐를 하겠죠? 이 다음에 뭐를 한다?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유리화 시킵니다. 유리화 시켜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1이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나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렇게 돼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지만 무한대로 가겠고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x야.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얘랑 곱해요.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좀 짜증나는데 짜치는데 이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이렇게 곱할 수 있겠지만 봐봐 여기가 몇 차죠? 이게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꼴인데 위에 차수가 몇 차죠? 지금? 1 차지. 밑에 차수는 몇 차일까? 밑에도 1. 밑에도 1차예요. 왜냐? 여러분들 이걸 좀 복잡하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조금 어렵겠지만
이게 루트랑 루트를 곱하잖아. 그럼 탈출이 가느냐? 탈출이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서 루트 안에 x제곱이 있다고 쳐봐. x제곱이 만약에 있으면 이게 양수면 그냥 x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지. 그러니까 제곱이면은 1차랑 똑같은 거야. 그럼 봐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건데 이렇게 먼저 곱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이것도 1차인 거야. x제곱이. 아, 그러네.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도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1차인데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우리가. 이 상태로 그냥 봐봐. 막 헷갈리니까 이거를 뭐 나눠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볼 때 잘 봐요 여러분들. 요것만 하면 이제 오늘 다 되는데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예요 사실.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야 사실. 근데 이게 분모분자가 차수가 같은 거야. 근데 마이너스 x인데도 분모형이라고. 차수 똑같은 거지. 아, 마이너스 무한대지 뭐 어차피 이게 마이너스로 보는 건 최고차항을 보자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주냐면 분모분자를 뭐로 나눠줘야 되지? 원래대로 할까면? 뭐로 나눠주지? x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x로 나누면은 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x가 어떻게 되죠? x 제곱이 되는 거야.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나올 때는 제곱 떼고 나오지만 들어갈 때는 제곱 들어가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분모분자를 x로 나누면 이렇게 돼 원래.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x 제곱 나누니까 1 더하기 x분의 1 루트가 되는 거고. 얘를 x 나누면 1인 거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x분의 1인 거야. 얘 x 나누면 마이너스 1인 거야. 이 상태가. 그러니까 얘는 x 제곱으로 나눠준 거지. 얘는 x 나눈 거야. 아, 오케이. 그러니까 x로 나눴지만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x 제곱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어려워. 봐봐.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는 다 0인 거야. 네. 그러면 루트 1 더하기 루트 1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답이 나오는 거지. 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맨날 나누잖아. 이렇게 짜증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봐봐. 이게 1차인 거야. 최고차항 보면. 루트 1인 거야. 여기도 1인 거야. 얘만 보는 거야 사실. 나중에 이제 나누지도 않아. 루트 1. 여기 마이너스 1.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두 개의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만 개수만 보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쳐봅시다. 이건 조금 헷갈리니까 조금 헷갈리는 거 몇 개만 해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내가 지금 처음 하니까 이거 최고차항을 나눠줬잖아. 나중에 나누지도 않아. 그럼 내가 이렇게 했었어? 한번 잘 봐봐 여러분들. 이건 뭐일 거라 한번 봐봅시다. 한번 여러분들. 자 이렇게 썼어. 그럼 얘는 답이 뭘까? 우리 소망은. 얘는 분모분자가 다 지금 몇 차죠? 둘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다 몇 차죠? 지금 분모분자가? 1차. 1차지. 그럼 1차항의 개수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의 1차항 개수는 뭘까? 루트 3인 거야. 1차항 개수는? 5. 얘는? 1 답이야. 어차피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만 보면 되잖아. 둘 다 1차면 1차 개수만 보면 되는 거야. 외워도 돼요? 외워도 되지. 어차피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나누면 이 상태인 거야. 봐봐. 원래는 했다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귀찮아가지고 그런 거야. 얘도 보는 순간 분모분자를 x로 나눠야 돼. 네네. 그러면 원래 이게 x 나누면 x 제곱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x 제곱 나누면. 아, 그러면 똑같네. 얘는 x 제곱, x로 나누면 5가 되는 거야. 네. x 나누면 2가 되는 거야. 똑같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루트 x 제곱은 1차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되겠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런,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이제 안 나눠도 최고차항 개수만 빨리 보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조금 귀찮지만. 그래서 지금 총 몇 가지를 배웠냐면, 총 몇 가지 극한각 계산하는 걸 배웠죠? 첫 번째가 뭐였죠? 추광장, 최주연, 0분의 0. 0꼴. 두 번째 누구였죠? 무한분의 무한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세 번째 뭐였죠? 세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 뭐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네. 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 마지막에 뭐였죠? 무한대 곱하기 0꼴. 그래서 각각의 꼴마다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다르잖아. 그럼 우리가 극한값 문제가 나왔어. 자, 지훈아, 극한값 문제가 나왔어. 시험지에 봤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어떤 꼴인지 확인해야 되겠지. 어떤 꼴인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인 거야. 왜냐면 어떤 꼴이냐에 따라서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이 다 똑같아서 달라졌어? 달랐잖아. 어떤 꼴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 너가 누구냐? 너의 이름은 뭐냐? 알아야지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극한값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뭐냐면 이게 0분의 0꼴이냐?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냐?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냐? 아니면 이게 무한대 곱하기 0꼴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야. 먼저 확인하는 거야. 이게 처음인 거야. 당연히 문제에 보면 문제 딱 주자마자 밑에 써있지 않아요.
이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문제예요. 이렇게 써있을까 안 써있을까? 준이야 써있을까 안 써있을까? 안 됐어요. 안 써있죠. 우리 먼저 확인해야 돼. 이건 어떤 꼴을 구하는 문제지? 먼저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지. 0분의 0꼴이었다면 인수분해를 하든지 유리화 시키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었다면 분모의 최고차항 계수로 나눠주든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었다면 유리화를 시켜주든지 각각에 따라서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들이 정해져서 안 정해졌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번 단어 게임 끝이 되는 거죠. 게임 끝이 되는 거죠. 너무 어렵나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렇게 개념만 들을 때는 하기가 참 쉬운데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몇 개 못 할 거예요. 이제 필수예제 1번 봅시다. 필수예제 1번에 별표 좀 쳐놓으세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그러면 이제 온도를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좀 더.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필수 1번. 가자! 필수 1번. 1번. 함수 fx에서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f의 x-1이 바로 수렴했다라고 했을 때, 참 이게 문제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너 어디로 가니?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풀지? 짜치네.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해야 되죠. 문제 풀 때. 자, 첫 번째. 오늘 처음 배우는 거니까 아마 맨 처음에는 좀 잘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항상 공부할 때 여러 번 보고 연습하고. 그러니까 처음에가 사실 시작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시작을 잘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시작이 너무 극한 너무 쉬운데 듣자마자 모든 게 이해되고 돼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 되게 감사하시면 되겠고 앞부분을 잘 넘어가면 미적분은 좀 쉬워. 왜냐면 흐름이 한 개로 연결돼. 대수가 왜 짜증났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대수가 왜 짜증났냐면 알 것 같으면 넘어가고. 지수 배워서 알 것 같으면 로그가. 로그 알 것 같으면 삼각함수가. 삼각함수 알 것 같으면 그래프가. 그래프 알 것 같으면 활용이야. 수열가. 그럼 활용 알 것 같으면 수열가. 수열 알 것 같으면 시그마가. 시그마 알 것 같으면 기남적 정리가. 겁나 짜증나다. 뭐 알 것 같으면 넘어가. 알 것 같으면 넘어가. 그래서 겁나 짜증난단 말이야. 그게 대수가 짜증나는 점이야. 그게. 뭔가 좀 배워서 알 것 같은데 다음 단어 가. 그 짜치죠. 근데 미적분은 뭐가 좋냐면 흐름이 쫙 가. 같은 개념으로 쭉 가.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처음에 잘만 이해했던 게 쭉 가면은 그 타이역으로 계속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몰랐죠. 갑자기 막 생뚱맞은 안 바뀐다니까. 갑자기 막 삼각함수배다 수열 가고 이런 게 없다니까. 그냥 미적분 끝까지 쫙 가는 거야. 그냥 끝까지. 한 흐름으로 끝까지. 좋잖아. 한 흐름으로 가는 거야. 별로 안 좋냐? 바뀌었으면 좋겠어. 막. 짜증나잖아. 그죠? 그게 좋은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이 문제를 봤는데, 일단 첫 번째 따치는 게 뭐냐면, 얘 0으로 갔잖아. 얘 왜 1로 가? 좀 짜치잖아. 그죠? 그래서 얘도 0으로 가도록 치환해서 바꿔줘요. 처음에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자, 봐. 뭐를 t로 치환하면 0으로 갈 수 있겠냐? 여기 위에서, 우리 지훈아. 뭐로 치환하면 0으로 갈 수 있겠냐? x-1을 t로 치환하면 되겠죠. 자, 봐봐. t가 x-1. 봐봐. x가 1로 가면 t로 올라가죠? x가 1로 가면 t로 올라가죠? 0.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리미트 t가 0으로 갔을 때 x-t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지. 보이나요? 어려워. 지금 얘를 치환해서 0으로 가도록 바꾼 거야. 그럼 왜 0으로 가도록 바꿨냐? 얘 0으로 갔잖아. 같이 0으로 가줘야지. 같이 가자. 우리 통일하자. 오케이. 통일. 그래서 0으로 가서 바꾸기 위해서 얘를 뭐로 치환한 거야? t로 치환한 거야. 왜 t로 치환했냐? 이래야지만 x가 1로 가면 t가 올라가니까 x가 1로 가면 t가 올라가죠? 0. 그래. 치환 안 해도 0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통째로? 네. 얘는 1로 가고 있잖아. 얘가 1로 가니까 여기다 곧바로 넣기가 어렵잖아. 얘는 x가 1로 가고 얘는 x가 0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둘 다 0으로 가는 것처럼 만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된 거지. 어. 그러면 이건 어차피 t하고 x를 바꾼 거잖아. 그럼 이걸 이 문자를 다 x로 바꿔도 전혀 바뀐 게 없는 거야? 네. 어차피 t나 x나 그놈이 거야. 네.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는 이유는 얘랑 똑같이 만들고. 그럼 봐봐. 여기서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fx는 몇인 거야? 4인 거야. 그럼 이거 준 거야, 문제에서. 네. 좋네. x분의 fx가 4인 거야. 그럼 얘를 봤어. 우린 뭘 해야 될까? x분의 f x 거로 바꿔요.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모 문자를. 잘 요리조리. 봐봐. 얘가 수렴하는 거 말했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를 바꿀 때는 수렴하는 모양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면 함극성을 써야 되니까. 근데 얘가 모양을 어디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분모 문자를 x로 나누는 거야. 아, 분모 문자를 뭐로 나눈다고? x로? 그러면 x분의 fx 수렴하자. 그럼. 그러니까 수렴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게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여기 안 써 있어. 그거 왜 바꿨지? 왜 바꾼 거야? 안 써 있는데 우리가 다 함극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렴할 수 있도록 항상 바꿔주는 거야. 모든 개념에서 안 써 있어. 그러니까 그게 왜 나눠?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수렴하도록. 그래서 분모 문자를 x 나눠. 이게 수렴하니까. x 나누면 이렇게 돼요. 이게 1이 되겠고요. 이건 x분의 fx가 되겠고요. 얘는 x 나누면 x. 얘는 마이너스 5의 x분의 fx가 된다는 거죠. 얘가 됐어요?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다 알겠지만 각각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각각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다 수렴하니까. 그러면 얘는 1이고 얘는 몇이었죠? 아까 전에? 4였지. 얘는 몇이죠? 0으로 가면 몇이죠? x는? 0이죠. 네. 마이너스 5. 실수변을 아까 곱해줬잖아. 그냥 앞으로 나왔잖아. 그럼 얘는 몇으로 했죠? 자, 이거야. 그래서 선생님 저거를 왜 분모 분자를 x로 나눴어요? 함극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된다? 우리가 바꿔준 거야. 다 수렴해야지만 우리 리미트가 끼끼빠빠가 아니라 끼끼만 있는 리미트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꿔주는 원리는 뭐냐면 수렴할 수 있도록 바꿔준 거야. 모든 식을 바꾸는 원리는 수렴하도록. 그래서 뭐 나누기도 하고 바꾸면 어떤 걸 곱하기도 하고 다 그런 모든 이유는 다 수렴할 수 있도록 바꿔주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안 써 있어. 안 써 있으니까 왜 나누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어요. 문제. 어떤 데는 나누네? 어떤 데는 곱하네? 왜 그러는 거야? 뭐 그러면 다 모든 이유가 뭐였다? 수렴하도록. 바꾸죠. 그것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 안 써 있어요. 짜증날 수 있어. 그럼 얘를 계산하면 뭐가 되죠? 5분의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죠? 20이 되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야? 4. 4가 답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2번, 3번은 해야지. 야, 지금, 이거 2번, 3번 안 하면 이게 똥 까다가 지금 닦지 않고 나오는 거잖아. 아닙니까? 소망 어때 생각해? 그냥 나와도 돼? 원래 그냥 중간에 나오면 이제 치즈 걸리니까. 끝까지 해줘야 돼.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치즈 걸린다니까 왜 그러래? 자, 여기서 좀 재밌는 거 알려줄게요. 여기서 봐봐. gx는 수렴에 1로 갔을 때. 근데 fx랑 egx 나머지 이걸 써봤는데 fx 올라가는지 몰라. I don't know. 알아? 몰라요. 모르지. fx는 수렴하는지 얘는 수렴하는 거 알아. 여기 써있잖아. 그래서 근데 fx 더하기 egx는 수렴하잖아. 네. 그럼 얘를 통째로 뭐라고 놓냐면 hx가 된다. 그럼 hx는 수렴하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우리 수렴하는 거 두 개 알았지? 누구랑 누가 수렴하는 거지? 우리 수마 gx랑 hx. 그럼 누구가 모르지? 누구의 모르지? X. 그럼 fx는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거야. 아예 없애버리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fx를 어떻게 없앨 거냐? fx는 이게 봐봐. 야, 우리 수렴하는 것만 남기는 거야. 이게 좀 짝치는데 그렇게 안 풀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hx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fx는 얘 넘기면 돼. 쉽다 쉬워. 그럼 내가 다 수렴하는 거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수렴하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꺼져. 없애버려. 이거야. 기본 원리가. fx는 모르니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난 잘 몰라. I don't know. 그래도 fx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왜냐? hx 수렴해. 6으로. gx도 수렴해. 몇으로? 3으로. 그러면 fx도 수렴하겠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fx를 수렴하는 놈으로 바꿔치기 해줘야 되는 게 기본 원리인 거야. 그러니까 봐봐. 결론 이 모든 게 함극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 수렴하는 놈만 남기겠다는 거야. 왜냐? 그래야지 함수 극한의 성질 다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바꾸는 모든 원리가 여기 안 써있어요. 그거 왜 이 짓 하는 거야? 여기서 왜 바꾸는 거야? 아니, 너 안 써있지만 그 모든 원리가 그걸 쓰기 위해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안 써있어. 여기는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왜 저렇게 바꿨지? 쟤왜 hx를 놓은 거야? 아니, 왜 fx 없어졌어? 안 써있다고, 여기. 안 써있단 말이야. 안 써있는데 내가 왜 걔네를 없애야 되는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안 써있어. 그래서 혼자 독학하면은 몰라. 이유도 모르고 대충 외우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겠다, 안 그러겠다, 지훈아. 학교 선생님이 과연 설명해줄까요? 거의 0에 가깝다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유를 알아야 돼. 한 줄 한 줄 넘어가는 이 의미를 알아야 돼. 왜 넘어갔을까? 어떤 개념을 썼으니까 넘어갔을까? 그게 안 나와 있어. 그게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이 독학하기가 겁나 어려운 학문이야.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되게 불친절해. 왜 그 짓 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 그냥 쭉 하고 끝나. 네. 그 짜증나잖아. 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냥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외워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를 모른다. 그러니까 수학 시험이 안 느는 거죠. 짜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바꿔버리면, 봐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이제 다 끝났지만, 그죠? xl로 갔죠? 좀 길지만, 그럴 수도 있죠? 아니야? 그럴 수 없나? 얘도 결론은 이 fx를 뭐로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fx의 세에 누굴 집어넣는다고? hx 빼기 2gx 넣는다고. 2배가 되니까 2hx, 그 다음에 2배 하니까 마이너스 4gx가 되겠고, 거기다 또 gx 뺀 거야. 그러니까 얘를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지. 2hx 빼기 5g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각각 수렴하니까 그냥 극한에 막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네. 얘는 얼로 수렴한다겠어? hx. 6. 6. 얘는 얼로 수렴한다겠어? 3. 그럼 끝난 거죠. 2 곱하기 6 하니까 12 빼기 5, 3, 15 하니까 다 뭐가 된다? 마삭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좀 어이없는 거 알려줄까? 그냥 이제 그냥 빨리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정확하게 푼 거고 봐봐. 얘가 3으로 수렴하잖아. 그치? 네. 그럼 얘가 6으로 갈 거 같아. 네. 6 돼야 되지. 그럼 얘는 0으로 가는 거야. 좋다, 좋다. 그럼 문제 풀 때 여기서는 그냥 0 가는 거야. 얘는 3인 거야. 그게 마삼이야. 이제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편법적으로 푼 거고 정확하게 수학적인 개념 푼 게 아니라 그냥 야. 대놓고 수렴할 거야. 네. 넌 수렴해. 벌써 그냥 전체적으로 수렴한다고 보고 그냥 대충 집어넣는 거야. 근데 그래도 웬만하면 답은 많은 경우가 많아. 그래서 빨리 풀어야 될 때는 막 가는 거죠. 네. 막 가는 거죠. 마지막 문제만 하고 이제 끝냅시다. 3번. 힘들지만 그래도 똥을 닦아야 되니까 우리 준이를 보낼 수 없으니까 준이 한 번을 제일 부르면 안 돼. 그러면 이제 3번이 제일 어려워요. 3번이 제일 어려운데 봐봐. 여기서 좀 짜치는 게 나왔어요. fx가 어디로 갔냐면 이거 무한대인데? 이거 수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자 여기다가 별표 치세요. 별표. 나가요? 아니 무한대로 가는 거. fx가 무한대로 간다는 별표 치세요. 이게 핵심이야. 자, 이 문제가 정확하게 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봐봐. 내가 무한대로 가는 놈이 있어, 한 놈이.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활용해야지만 수렴하도록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활용해야지? 무한대로 가는 놈을 나눠주는 거야. 네. 왜냐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어디로 갔죠?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어디로 갔죠? 0으로. 그래.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놈이 나오면 얘로 나눠줘야 돼. 그래야지 수렴하는 꼴로 바뀔 수가 있어. 무한으로 나눠야 되니까. 그치? 얘로.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놈을 내가 왜 별표치라고 했냐면 얘는 나눌 때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야지 수렴하는 꼴로 바뀔 수가 있는 거야. 나눌 때 쓰는 왜냐면 그래야지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돼야지 0으로 수렴하니까. 무한대 가는 놈이 나왔구나. 얘는 선생님께서 벌써 알려주셨다. 얘는 0으로 가야 된다. 뭐가 빠르빠르 나오고 아주 신났어요 우리 하율이. 자 그러면 얘를 hx로 치환할 건데. 네. 자 봐봐. 그럼 여기서 내가 hx 치환했는데 f하고 g하고 h가 있어. 누구를 모를까요? 내가 모르는 놈은 누구죠? G. g를 없애야 돼. 자, 모르는 놈 항상 이게 인맥 정치. 인맥만 따지는. 소망이가 친하면은 소망이 살려주는데 안 친하면 꺼져! 이렇게 이렇게 있지. 모르는 놈 fx 알잖아. 일단 fx 알잖아. hx도 알잖아. 이리로 가는 거 알잖아. 누구 하면 모르죠? gx. 그래서 gx 없애야 돼.
fx 빼기 gx가 hx인데 우리 gx는 뭐가 된다? 그래서 gx는 fx 빼기 뭐가 된다? hx라고 바꿀 겁니다. 모르는 놈은 꺼져지는 이 정확한 개념을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정확한 개념을 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해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요 gx를 누구로 어떻게냐면 얘로 바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gx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efx 빼기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hx분의 fx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모르는 거 하나 준 거야.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 수요마다 바꿔주니까 이 fx가 무한대로 때문에 분모분대를 뭐로 나눈다? fx로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야. 아, 무한대로 가면 쟤 나눠줘야 되겠구나, 나중에. 수요마다 바꾸기 위해서. 다 이짓을 수요마다 바꾸기 위해서 이짓 하는 거야. 무한대로 가면은 fx 나누면 1이 되는 거야. 얘는 fx 나누면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fx분의 hx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0으로 갈 거야. 왜냐면 이게 무한대분의 hx로 올라갔죠? 1. 무한대분의 함수 곱이잖아. 0으로 풀어간다. 없어진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는 답 뭐가 되겠어? 1분의 2잖아. 네. 답 뭐가 되겠어? 2. 2라는 거지. 완료. 자, 그래서 봐봐. 완료. 이게 내가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제 정리해볼게요. 결론은 뭐냐면 이게 바꾸는 게 뭐 어떨 때 막 나누, 어떨 때 막 헷갈리잖아. 네. 이 모든 걸 했던 원리가 다 뭐였어? 수렴할 수 있도록 바꿔주기 위해서 이짓하는 거야, 결론. 이 모든 원리. 어떤 때는 막, 넷플릭스 다 넣어. 어떤 때는 막 누가 없애. 왜 그런 거야? 그게 모든 원리가 거기 숨겨져 있다는 거야. 근데 안 써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좀 짜칠 수 있어. 보면은, 해설지를 보면, 왜 이렇게 한 거야? 이유가 뭐야? 그런데 내가 그 이유들을 오늘 다 설명했다, 안 설명했다? 설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까지 열심히 공부해 오시기 바라고요. 심심하면 0분의 0꼴 풀어봐도 됩니다. 네.